자,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은 Go my way 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 내 길 가겠다.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그대로 몰고 가겠다고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전혀 지금 바꾸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부인하던 장하성이하고 김동연이를 바꾸겠다고 지금 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는 교체를 한다고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가겠다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거기에 앞잡이로 혁신성장은 김동연이가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이 총대를 맸으면 이 둘을 데리고 가야지 왜 버리고 갑니까? 그러잖아요. 장하성이는 연말이 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물론 통계청장 바꿔서 갖다 바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연말까지는 놔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에 대한 평가를 받고 나가게 해야지 왜 설거머니 사람을 바꿔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유 앞에 있던 사람이 썩 가버렸네,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결심이 아직 안 썼다 말하지만은 지난번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하다가 이제는 바꾸는 거는 거의 결정을 했고, 홍남기, 임종용, 김석동 등이 거론된다고 하고, 장하성도 이렇게 바꾸는데 그 자리에 윤종원 경제수석이나 김수현 사회수석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런 문정권의 형태에서 경제 파트가 하는 역할이 얼마가 되느냐. 정말로 장하성이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라고 끌고 와서 문재인과 임종석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원래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장하성의 말을 그냥 들어주고 실제로는 자기들의 고집이라고 봅니까? 근데 어제 문재인의 국회 연설을 들어보면 과거의 성장으로 불평등이 커졌고 이제는 이런 불평등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문재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도 저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저는 본인들의 입장이지 장하성이나 김동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임종석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면 장하성이나 김동연이는 문재인과 임종석의 생각에 그냥 소모품으로 나사가 닳았으니 새 나사로 하나 갖다 꼽아라, 그것밖에 더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이 정권이 그냥 A부터 Z까지 전부가 청와대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하성이 청와대의 실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하성이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올 초에 지 사람으로 해보려고 물색해서 통보까지 했다가 물 먹은 걸 보면 장하성은 실세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 오늘 UAE의 칼둔 청장이라는 사람을 접견을 했어요. UAE가 외부 침공을 받으면 한국이 싸워달라. UAE한테 뭐가 물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원전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제 이걸 한국이 확실하게 UAE와 조약을 맺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렇게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그리고 또 이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임종석이 칼둔을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임종석이 지난번에 이 DMZ 철원 화살 모듈이 고지 갔을 때 혼자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었어요. 뭐 공군의 선글라스인데 2만 원짜리다. 뭐 수행한 청와대 군 출신 직원이 준 거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임종석만 선글라스를 끼고 서훈, 훨씬 나이 많은 서훈이나
조명균이나 그리고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선글라스를 못 꼈어요. 옛날에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낄 때는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차지철이도 끼고 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권력으로 보면 그때 5.16 혁명 때가 더 민주적이지 않았냐. 대장도 쓰고 그 대장 경호부대도 쓰고. 근데 이제는 선글라스를 놓고 임종석이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글라스는 피부가 좀 하얗고 좀 콧날도 오똑하고 서구적인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면 멋있게 보이지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면 멋있는데 동양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면 그리 멋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임종석이 군대도 안 가봐서 못 입었던 하이바와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썼는데 제가 딱 보기에는 시골에 농사 지러 간 영감이 소주 한잔 먹고 선글라스 낀 모양으로 딱 보였습니다. 그 어울리지도 않는 선글라스를 끼고 손짓을 하는 장면에 사진을 찍고 이런 건 다 연출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갖다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자, 임종석은 지금 뭐 이제 누가 봐도 1인 지하 만인 지상 또 어떤 사람들은 임종석이 대통령이다. 문재인이 임종석의 거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이준석은 뭐라 했는가 하면 라디오에 나와서 청와대 사이트 첫머리 사진이 임종석이 선글라스 끼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 국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며칠간 그 가운데 선글라스를 끼고 군대를 시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임종석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잘못된 사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해야 될 처신을 한참 넘었는데 그럼에도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그런 사진들을 걸어놓고 있다. 문재인은 왜 이걸 지켜보고 있는가?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또 김정숙도 지금 단독으로 인도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기사에 내조 외교를 넘어 광폭 행보까지 살다 대한민국의 여사님이 혼자서 외국에 외교하러 가는 것도 또 처음 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것인가? 저는 자중할 사람은 좀 자중하고 그리고 또 참을 사람은 좀 참아야지 죄다 이렇게 설쳐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자, 거기에다가 지금 임종석이 인터넷상에 팬 모임이 결성됐다는 거예요. 임 실장을 지지하는 네이버 밴드라는 겁니다. 여러 개가 있대요. 임종석을 지지하는 밴드가요. 가장 규모가 큰 게 임종석을 사랑하는 모임 임사모라는 거예요. 회원이 5,327명 이틀 전에 기준으로 2017년 5월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이면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는 때고 임종석은 아마 이미 후보 비서실장으로서 청와대 비서실장 가는 게 확정됐을 때 그때를 내다보고 미리 만드는 거죠. 자, 박원순이 1,042명 네이버 밴드, 이재명이 6,830명, 황교안이 4,447명, 유승민이 1,408명인데 임종석의 밴드는 이런 유력 정치인보다 못하지가 않습니다. 임사모 운영자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나중에 출마할 때를 대비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다. 임종석이 국회의원 또 합니까?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다가? 제 기억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고 또 국회의원 하러 내려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희상 씨가 그랬고. 자, 그런데 밴드에 올라온 사진이 6만 3천 장인데 임종석의 사진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연예인도 팬카페가 있으니 임종석도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자, 임종석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게 그냥 정치가 아니라 대선 나오려고 한다라는 것이 지금 한간의 파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2의 차지철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임종석을 비판하는 청원글의 분위기가 시큰둥하다 이러는데, 지금 청와대에 임종석을 해임해라는 이런 글이 게시판에 20건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반응이 시큰둥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청원도 진행 중인데 이 청원에 호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호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청원에다가 그래 나도 호응 했다가 나중에 뭔 일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못한다고는 생각 안 해봅니까? 이걸 갖다가 언론들이 아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종석 때문에 된통 당할 듯 빨리 경질해야. 이 기사를 보고 청와대 기간진에 인터넷 댓글만 봐도 비판글이 엄청 많은데 쪽팔린 줄을 모르나. 자, 지금 임종석이 솔직히 설치고 다니는 것은 그 역대 이 어느 2인자보다 더 한 겁니다. 네, 문재인 지지율이 다시 썩썩 떨어지고 있어요. 내주에는 더 떨어지고 그 다음 주는 더 떨어질 거예요. 이걸 올리는 방법은 김정의 데리고 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권의 여론조사하면 1위가 나온다는 이낙연도 총리도 결국 임종석이 시켰고, 임종석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하고 한잔하라 하면 한잔하는 이런 사이가 아니냐. 결국 이낙연도 임종석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1등을 하는 거는 임종석한테 나중에 넘겨주는 거 아니냐.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됐어요. 이재명이요. 이재명의 기소 항목이 지금 경찰이 이재명을 3가지 혐의로 이렇게 검찰로 넘겼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그리고 과거 검사 사칭, 그리고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포,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을 지금 검찰로 기소 송치했습니다. 사건을요. 또 경찰은 해경군 김씨 트위터 아이디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또 이재명의 부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잘못 여부를 떠나서 집요하게 국가 권력기관이 왜 저렇게 유독 까탈스럽게 저러는가를 봤을 때는 안희정처럼 이재명을 제거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안희정 같은 경우에도 사건 터진 날 당일날 그냥 당에서 제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출당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희정과 그 여성의 관계 재판부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안희정이나 이재명이 손도 한번 못 쓰고 이렇게 제거되기를 기대하는 누군가가 있다. 근데 이재명이 지금 버티니까 뻗을 때까지 집요하게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재명이 잘못한 거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정치에서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들을 여권이 나서서 저렇게 죽이려고 스스로 한 적이 있었는가? 그건 누가 봐도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있어도 봐주면서 끌고 가면서 나중에 유력 주자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무슨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임종석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들이 온 사방에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이 며칠 전에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촛불 혁명하는데
지금 촛불혁명 2년이 됐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모두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외유하는 기간에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때리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고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첫 장에 화살머리 고지 방문한 동영상을 임종석의 나레이션과 함께 유튜브로 방영하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이러느냐? 비서실장이 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부하 다루듯 대동하며 전방을 시찰하고 왜 대통령을 제끼고 홈페이지 첫 장에 올라가느냐?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척건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패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서실장은 나대는 자리가 아니고 네 정치하고 싶으면 비서실장 내려와서 해라.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자, 김성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종석이 기고만장해지고 있다면서 시찰 등을 언급하고 청와대 왕 실장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임 실장 같은 사람이 DMZ에서 메가더 선글라스 끼고 그런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란 걸 잊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고 미국의 한 한인 방송에서는 일일자로 어제자로 대망론 임종석 실장 문재인 인기보다 높아. 한국 유권자 4,200만 명 중 문재인의 지지표를 던진 촛불 표심이 임종석에 옮겨 붙을 경우 문재인 정권의 수평적 이동은 가능하다.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임종석을 자기 대선주자 행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임종석은 비서실장에 이어 국가 직제도 없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및 남북 정상회담 약속한 거 이행 추진위원장인가 뭔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역대 설친 사람들 중에 이 말로가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설치고 나면 끝이 안 좋기가 마련입니다. 임종석이 다음 대선까지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임종석은 전혀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교포들 상대로 인터넷 신문인 썬데이저널 가끔씩은 황당한 이야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날카로운 정보도 씁니다. 거기에도 임종석이 이렇게 떴어요. 임종석 대권설 시나리오 실체 추적하면서 북풍 타고 오르자 대망론 물밑 가동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은 문재인과 자주 독대를 하고 6일 인사를 했는데 청와대 총학생 회장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36%였고 임종석이 영향을 미치는 비서관급 이상은 61%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은 임종석이 지 운동권 출신으로 전부 다 갖다 놓은 겁니다. 청와대가 한마디로 운동권 놀이터가 된 거죠. 자, 실제로 문정권 초기에 청와대를 꾸릴 때 운동권 경력이 있으면 청와대가 잘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더 강화되어서 완전체 운동권 청와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학회장, 전대협, 서총련 이런 것들이 무슨 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 달고 있으면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임종석의 전대협 주사파 계열이어야 되지 다른 계열이면 곤란하죠. 그래서 임종석이 적폐청산, 탈원전, 남북 정상회담 제가 봐서 하나 더 추가하면 태양광 등에도 전부 직간접으로 관계하고 있지 않나 보여요. 태양광에 관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양대 태양광 교수였고 임종석이 한양대 학생회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나와요. 현 정부가 태양광을 하는 것도 임종석과 무관치 않고 그리고 임종석의 선배인 허인애가 녹색드림 이사장을 맡아서 지금 태양광에 제일 각광받고 있다는 운동권 2년 선배라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이 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허인에도 같이 있었지요. 허인에는 국회의원은 안 되고 2번 떨어진 이후에 태양광 사업을 통해 기지개를 켰고, 또 임종석이 정무부시장을 하던 서울시의 사업도 이렇게 중앙의 사업까지도 다 따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임종석이 나온 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출신도 지금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석은 국정 운영에서 문재인 빼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고, 안희정이 물러난 뒤도 임종석이 차기 주자로 거명되고, 경력에서도 문재인이 비서실장 하다가 대통령 됐듯이 임종석도 그걸 노리고 있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비서실장 초선 노무현 친구인데, 임종석은 비서실장 재선 문재인 핵심 참모. 그리고 본인도 대권에 욕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그러고 올해부터 대망론을 본격화해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남북관계에 임종석이 지휘하고 나섰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방한한 북한 일행을 접촉했고, 그리고 판문점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당시 장관, 국정원장 등을, 청와대 비서진 등을 총지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종석이 지금 실적 부진으로 경제가 나쁘니까 욕을 먹고 있는데, 장하성이 1차 타깃이지만 실제로는 임종석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임종석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지금 임종석이 더 타깃이 되어가고 있고, 이해찬이 된 것도 민주당 대표 임종석에 대한 견제가 작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요. 자, 원조 친노에서도 유시민을 갖다 놓은 것이 임종석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런데 임종석이 지금 2020년에 총선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을 한 다음에 대권에 도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꿈도 꾸지 말아라 겁니다. 임종석이 총선에 나갈 때쯤 되면 민주당의 분위기가 문재인 정권의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되어서 임종석은 공천도 못 받을 것이다. 원래 설치면 보이지 않는데 무너질 때는 아, 그때 그랬었구나 라고 느끼게 돼 있습니다. 임종석 꿈 깨기 바랍니다.